언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는 언어의 특성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언어의 기능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 나오면 언어의 특성 문제가 시험에 주로 나오거든. 언어의 특성하고 기능 중에는. 근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한 15%, 20%? 그러니까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툭툭 던져지듯이 나오는 거지. 그 주기를 보면 한 해 걸러서 한 해 이런 것도 아니야. 한 2, 3년, 3, 4년 지나다가 이제는 이런 게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한 번 툭 던지듯이 나오고, 이건 좀 이제 사라졌나 싶으면 또 한 번씩 툭툭 나오는 게 언어의 특성 문제예요. 매년 나오는 거 아니고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할 거야. 한 10%, 20%, 한 20, 30%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한 50% 이상 이런 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횟수가 한 해 걸러 한 번 정도는 나오는 문제다 이런 거고, 한 90% 이상 나온다면 그는 거의 매년 시험에 이런 건 언급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나? 근데 항상 언급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그치? 100% 나온다고 확답을, 그렇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실제로. 내고 싶은 셈이 안 내는데 내가 100%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소소한데 웃어줘야 돼요. 좀 소소한 이야기에 좀 웃어주고 그래야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한, 그쵸,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가 출제되는, 그쵸,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에서 언어의 특성 정도, 그치, 나오고, 언어의 기능은 그 중에서도 또 잘 안 나와요. 그건 뒤에 수업하면서 왜 언어의 기능이 그렇게 자주 안 나오느냐 하는 걸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주로 이거 할 때는 언어의 특성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언어의 이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어에 의해서 1번의 언어의 개념.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자의적 기호체계이다. 자,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기호체계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어의 일반성, 언어의 주체는 인간이다. 이번 언어의 형식은 음성이고 언어의 내용은 의미다.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시작해보면, 언어라는 놈은 첫 번째, 누가 사용하는 거다? 인간이 사용하는 겁니다. 뭘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그치? 사용하는 무엇이다? 기호체계다. 지금 이렇게 적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기호다, 기호. 다 이게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호체계가 언어입니다. 근데 이 언어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언어다 이 말이지. 이 형식이라는 게 거기 보면 음성. 그러니까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말소리 있잖아. 그게 형식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이게 내용이다. 그러니까 말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언어가 아니고 그 속에 뭘 가진 것, 의미를 가진 걸 언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소리가 나오면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 이런 걸 언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 음성이라는 게 형식일 수도 있지만 또 뭐도 형식일 수 있어. 문자도 형식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들어봤잖아 이제. 자, 음성 언어는 그 형식이 뭐야? 소리로 된 거고, 문자 언어는 그 형식이 뭐야? 말 그대로 글로 된 거. 그렇죠? 그걸 음성 언어, 문자 언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치는 시험이. 수준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이 차이를 중학교 1학년 시험 이런 데서 물어보지만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차이 이런 걸 묻지는 않아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면 변별력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잘 묻지는 않아요. 자, 다 알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모르면 안 돼.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중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은 것,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은 건 음성 언어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들리지만 저 멀리서는 또 안 들리잖아. 근데 문자는 지금 시간이 흘러도 계속 쓰는 게 그대로 유지되죠. 그럼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렇죠? 그대로 전달을 할 수도 있잖아. 다른 공간으로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은 건 음성 언어, 그게 별로 없는 건 문자 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거는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이지 성인한테는 시도 안 먹혀요.
이렇게 말을 하면 따지기 시작한다고. 머리 좀 컸다고.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할래? 말하는 걸 갖다가 그쵸? 기계로 녹음을 했다. 그래가지고 들려주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음성은 전문자는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쵸? 그 차이가 없었는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 성인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중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그저 그냥 알아듣지만 우리는 그 중학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성인 수업에서는 묻지는 않아. 시험에서는. 그럼 묻더라도 기본적인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 없다.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봐. 이런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이 형식과 내용이 1대1의 필연적 관계로 꽉 묶여있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나? 바뀔 수 있지.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소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끓였다. 그치? 이 밥은 그치? 내용이 있어 없어? 이 밥은 소리로 형식으로 나왔다. 근데 그 속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이걸 밥 같지 않아? 그러니까 밥이라는 걸 왜 우리가 언어라고 하냐면 밥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그 속에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언어라고 한다. 근데 소리가 나는데 뜻이 없으면 그건 언어라고 하지 않잖아. 알겠나? 근데 이 형식과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나? 우리나라에서는 밥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뭐 쌀을 그러면 그냥 라이스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합시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영어로는 밥을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쌀, 그렇죠. 밥 나오면 그냥 라이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정도다. 그러면 자꾸 바뀔 수 있지. 1대1의 필연적 관계는 아니라고. 시험에 그래서 언어의 특징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1순위가 오른쪽 페이지에 자의성이에요. 형식과 내용의 필연성이 없다는 거. 일단은 이런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오른쪽의 언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언어의 특성 나옵니까? 그 1번에 언어는 뭐다? 기호다. 그럼 언어에 체계성이 있다고 되어 있죠. 기호면서 체계가 있다. 이건 용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이걸 가지고 주되게 물어봤던 적은 별로 없어요. 자, 기호니 체계니 하는 말을 갖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 자, 비읍, 비읍. 이거 전부 다 각각이 자음, 모음, 자음의 기호죠. 맞습니까? 이게 모여서 하나의 소리 덩어리 또 기호를 만듭니다. 그럼 이게 모이면 뭐가 돼요? 밥. 언어는 결국 뭐라는 거지? 기호라는 거지. 그럼 보자. 의와 그 다음에 리얼이 모였다. 그럼 뭐가 돼요? 을. 이 두 개를 모으면 뭐가 돼요? 밥을. 이러면서 뒤에 뭐 문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체계가 있다는 것은 어문이 이렇게 하나씩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그 덩어리가 모이면 다시 뭐가 된다? 바벌이라는 또 그쵸 한 어절이 되고 어절이 모이면 또 다시 뭐가 된다? 문장이 된다. 이렇게 일정한 체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언어가 기호면서 체계라는 게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특징의 1순위는 자의성입니다. 가장 1순위는 자의성. 됐나? 자, 그럼 자의성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뭐냐? 밑에 보세요. 언어 기호의 내용과 형식 사이는 아무런 필연적 관계가 없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다. 필연적 관계가 없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다. 그거 한번 딱 줄을 쳐놓으십시오. 필연적 관계가 없고 그렇죠?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어땠냐면 언어의 자의성 물어보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의성의 개념만을 물었던 문제가 초기에는 있었어. 근데 그렇게 내면 그냥 단순한 암기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그것만 보면 답을 맞힐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문제가 자의성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이게 자의성인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바뀌어가는 거지. 그럼 뭘 내겠습니까? 자의성의 개념을 위해 지문으로 주고 그렇지? 예를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의성은 나오면 계속 예를 묻는 문제로 계속 바뀌어왔어요. 최근에는. 알겠나? 그럼 이제 그 자의성이란 용어의 개념을 알았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여러분 위에 그림 있죠? 그 위에 그림 하나 있죠? 자,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1대1의 필연적 관계가 아니고 자의적이라면 형식 하나에 내용이 여러 개 붙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능해야지. 1대1의 필연적 관계로 딱 묶여있는 게 아니고 1대 다로 묶일 수 있어야 그걸 자의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묶일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해보자. 이게 필연적이지 않다면 형식 하나에 내용이 여러 개 붙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해도 돼, 안 돼? 반대로 해도 내용 하나에 형식이 여러 개 붙어 오더라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지, 반대로 해도. 위에 그림을 그려둔 이유는 자율성이 다른 특징보다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도 있지만 이건 구조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얘는 그게 대입만 시키면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의 틀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럼 그것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얘가 몇 개나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무한대로 나올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얘를 계속해서 외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그 나오는 얘를 다 어디에 모으면 돼요? 이 틀에 기본적으로 모을 수 있으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시험에 자율성을 이렇게 내놓고 내가 자율성을 안다. 그럼 그게 이렇게 보기 선택지를 딱 4개 내놓고 자율성하고 관계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자율성이 되는 거고 이거하고 관계 없으면 다른 특징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밑에 우리 여러분 일주일에 사흘 동안 여러분 보고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로는 어떻게 사흘 동안 지켜서 있을래? 안 그래?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선생님 어차피 이제 온 거 아냐, 책도 다 필자를 적고 있죠? 환불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적으세요. 그러면 안 적은 사람들 빨리 적어.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얘를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음성 형식이 나라마다 다르다. 밑에 보니까 영어에서는 love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 사랑. 그렇죠? 영어에서는 love, 독일어는 뭐 liebe. 잘 보세요. 나라마다 다 형식이 달라졌지. 근데 내용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지. 어디에 속해요? 1번, 2번. 2번. 내용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 형식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럼 자율성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됐습니까? 얘는 바뀌니까 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다르게 해보자. 주목. 나라마다 형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자율성의 설명 근거 돼야 안 돼요? 되지. 나라마다 다른 것도 하고 지역마다 다른 거 다 자율성의 설명 근거가 되지. 근데 이런 걸 그쵸? 아예 그냥 공부할 때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면 나라마다 음성 형식이 다르다 했는데 시험에는 지역마다 언어가 달라지다 했다. 아니야, 나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배웠어. 아니 이건 이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실제로 너무 이해를 안 하고 너무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약간 바뀌어버리면 틀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2번 동음이어. 여러분 동음이어가 뭐예요? 동음이어. 소리는 몇 개? 하나. 동음. 뜻은 여러 개. 그럼 자율성의 설명 근거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말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은 하나잖아. 자율성의 설명 근거 되지. 두 번째 이음동이어. 이음동이어면 뭐겠습니까? 뜻은 몇 개? 하나. 음은 뭐? 여러 개.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렇죠? 죽다, 숨지다, 사망하다가 형식은 다 다르잖아. 근데 뜻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율성의 설명 근거 돼요, 안 돼요? 되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볼 때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보조개, 보루물 따위에 복수 표준어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표준어가 2개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 복수 표준어 있죠. 그럼 이것도 자율성의 설명 근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자율성의 설명 근거 돼요, 안 돼요? 되지. 봐. 내용은 몇 개? 하나. 형식이 2개 나타나네. 맞습니까? 그럼 자율성의 설명 근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약간 바뀐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틀리면 그건 공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얘는 무한대로 나올 수 있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내에 대입시킬 수 있으니까 훨씬 쉬워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죠?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언어는 변한다. 여러분, 언어는 변한다고 돼 있지. 이게 밑에 나중에 나오게 될 역사성입니다. 근데 왜 언어는 변한다가, 그렇죠? 자율성의 설명 근거가 되는지 한번 보자.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머리라는 단어가 있었어. 근데 현대국어에 이게 물로 바뀌어온 거지. 그런데 이것은 내용은 똑같다. 그냥 흐르는 물 있잖아. 알겠습니까? 내용 하나에 원래 있던 형식이 다른 걸로 바뀌었지. 내용 하나에 형식이 두 개 이상 나타나죠. 그럼 자율성의 설명 경고 돼요, 안 돼요? 되죠. 반대로 봐. 어리다라는 단어가 예전에 있었는데 원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다. 알겠나?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어리석다가 뭐로 바뀌었노? 나이가 적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형식은 몇 개? 하나. 근데 내용은 두 개 이상 결합될 수 있잖아. 시간이 변해가지고. 언어가 변했죠. 저것도 언어가 변했죠. 근데 언어가 변한다는 건 결국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예를 설명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역사성이라는 놈이 결국 자율성의 설명 근거가 되는 거야. 언어가 변한다는 게 역사성인 것도 밑에 보면 그것도 자율성의 설명 근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 의성의태어도 자의적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근데 5번은 문장이 조금 다르지. 왜 의성의태어도 자의적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했을까? 자, 밑에 쓰세요. 자, 의성의태어는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지만 의성의태어는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지만 의성의태어는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지만 썼습니까? 그것도 나라마다 다 인식이 다르다. 밑에 그 예가 그런 거다. 그것마저도 나라마다 인식이 다르다. 이런 거지. 의성의태어는 여러분 의성어는 뭘 흉내낸 거예요? 소리를 그대로 흉내낸 거지. 퐁당퐁당하면 그 소리를 그대로 옮겨오잖아. 의태어하면은 모양이나 동작을 그대로 옮겨온 거잖아. 은금은금하면 그 모양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이 언뜻 보면 형식과 내용에 딱 밀접한 것 같이 하지만 그것마저 밑에 보세요. 나라마다 다르게 인식되는 거야. 한국어를 우리는 꼭끼우라고 하잖아. 그럼 영어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고 해? 봐라. 잘 발음 못하잖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나라마다 좀 인식이 다르다는 거지.